안녕하세요. 개미들의 교 김보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내렸고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의 우려까지 이렇게 대외 악재를 안고 출발한 국내 증시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개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다시 2020선대로 밀려났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 2020선대까지 밀려났던 지수는 개인의 저가 매수에 낙폭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선 상황에서 그 매도 물량마저 늘어나자 다시 2020선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 개인의 매수세가 2,2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1,200억 원 그리고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도 1,30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밀려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철강 업종이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6%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장중 하락했지만 상승 전환했던 코스닥도 역시 오후장 들어서면서 약세로 밀려났습니다. 수급 내용도 요즘 달라진 게 없는데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70억 원, 기관 쪽에서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534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봅니다. 중국 경기 우려감이 떠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오릅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르는데요. 하지만 1,130원대 가까워지면서 내고 물량이 출회돼서 상승폭 또한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원 30전 오른 1,128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3번 전화번호 함께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 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부터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많이 하락하고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고요. 또 중국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중국이 하락하게 된 계기는 경기 둔화도 있었지만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내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루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 하락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은 수급이 깨진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은 4시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더 3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끝나는 때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수가 현재 상태 이하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중국은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 영향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 전일 그리스하고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됐었지만 미국에서 주택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70만 6천 건인데 실제로 나온 것은 68만 9천 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이란 문제로 인해서 원유가 원유를 더 증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때까지 수출했던 물량들, 그 물량만큼을 자기들이 메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란 문제가 터지면은 그거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현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처럼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가 몰리게 되면 원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시적으로 원유값을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애플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애플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585불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600불을 넘어가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 영향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이 가는 거 아시냐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국내 장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결국 나오는 재료들은 거의 다 악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한 장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유동성도 시장에 호재가 있어야 그 힘을 더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1,000억씩 매도를 해서 쌍끌이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2,227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1,35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이제 투신이 좀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뭐 거의 매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화학 업종하고 운수 창고 업종은 매수를 하지만 나머지 업종은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전자 한 680억 정도, 철강에서 16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도하는 게 유통업하고 통신업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전 업종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은 철강 금속입니다. 중국 영향으로 해서 포스코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포스코 쪽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1,0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투시는 유통업을 빼놓고는 거의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일부 한 20억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장마판까지 그 매수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1.5%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이번 주에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차트가 일목균형표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꺾여서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추세 전환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 오히려 삼성전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에서는 지금 금융주가 좀 강세입니다. 어저께 미국에서도 마지막에 하락폭을 줄여준 것이 금융주였거든요. 아마도 그리스라든가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융주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주가 반등을 해준 것 같은데 국내 장도 역시 KB금융이 1.9%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1.9% 상승하고 있고요. 외환은행도 지수가 14포인트 하락하는데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 같은 게 2% 정도 상승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대로 국내장의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다. 단 하나 차이점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먼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요 근래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외국인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 그 3월 5일부터 매도가 진행이 됐고 중간에 퐁당퐁당 매수를 했지만 매수는 아주 소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신도 지난 그 3월 13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선 1,000주 정도 매수 우위로 있지만 장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를 29,000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금액수로 사더라도 실제로 보면 주식수는 팔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대형주 일부를 잡아놓고 중대형주들을 많이 털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시장이 조정의 가시권이 접어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조정이 추세 반전을 해서 완전히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은 아마도 유동성 지난번에 유럽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풀어준 2차 LTR로 의 금액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조정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더 민감한 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고 또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많이 말씀 중에 녹여주셨지만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네. 2029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지지를 돼야 상승 추세 유지 국면이라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아마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계속해서 주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 종이 많이 손해를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주변 종목이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요것 또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모습은 악재가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지수가 조정이 들어서 단기적이 될지 약간 중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1870 정도가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는 강력 매수 구간으로 접근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206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재미있게 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어제도 부산에서 받아보고 오늘도 부산에서 받아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테라세미콘, 네, 하고 아이컴포넌트, 네, 아이컴포넌트요. 예, 예. 바이오톡스텍, 네, 이렇게 세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20%, 네, 20%로 보유하시고요. 네, 가격은 네, 네. 얼마에 사셨어요? 15,500원이에요. 15,500원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테라세미콘과 그리고 바이오톡스텍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테라세미콘도 뭐 한 20% 됩니다. 매수하신 가격은요? 매수한 가격은 32,500원. 3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예. 바이오톡스텍 남았네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여쭤볼게요. 7,800원에 네. 10%입니다. 비중 10%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세 종목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라세미콘 3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셨고요. 아이컴포넌트가 15,500원이고 비중이 역시 20%. 바이오톡스텍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나머지 50%는 현금과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보유 중이시고요. 자, 이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같이 직접 대화 나눠 보세요. 예. 네, 전문가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그 어디 지역에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 여기 부산.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인지는 알고요. 예? 부산인지는 알고 부산인지는 알고 있고요. 예, 그 부산 예. 또 어디신지에서요? 충무동입니다. 네? 어제도 충무동이요. 충무동. 남포동 옆에. 그러니까 송도 아래길요. 예, 예, 예. 어제도 충무동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같은 분 아니죠? 같은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또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도 연이틀 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지금 매매를 일단은 뭐 고향 얘기는 조금 뒤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좀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다가는 전화를 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끊으실 수 있나 봐요.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라세미콘하고 네. 아이컴포넌트는 조금 같이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것도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제가 좀 다시 한번 지금 그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적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자 일단은 보자. 테라세미콘하고 아이컴포넌트 일단 두 개 같이 볼게요. 어차피 두 개는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거는 봐야 될 게 잠시만요. 이게 뭘 기억 없나? 일단은 혹시 TV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보고 계시면은 자 지금 테라세미콘하고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공통으로 봐야 될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휘는 스마트폰.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휘는 스마트폰. 예.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테라세미콘하고는 아이컴포넌트하고는 요 두 개는 그 제품이 일단 출시된다는 그런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지금. 요게 아이컴포넌트가 지금 1월 달부터 먼저 꺾이고 그리고 테라세미콘이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꺾였는데 이게 지금 왜 꺾이냐면은 테라세미콘하고 아이컴포넌트 둘 다 이 두 종목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휘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그 휘는 스마트폰이 그 CS2012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2월 달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휘어지는 스마트폰 시제품을 출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출시가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중간에 말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이 시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처럼 중국에서 복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제품이 나오면서 시제품이 나와야 이제는 어떤 그 제품이 언제 출시가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시제품이 안 나오니까 이게 그 자칫 내년 쪽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근데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 나올 건데 뭐 때문에 나오냐면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알죠? 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조수인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월 초에 인터뷰를 딴 건데 그 이게 나오긴 나올 거래요. 나오긴 나올 건데 이게 얼마나 휘어진지가 관건이고 이게 근데 휘어지기가 관건인데 요게 1년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1년 안에는. 그러니까 3월 달이니까 내년 3월 안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 휘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그 컴퓨터 메인보드판 같은 그런 거 있죠. 그걸 지금 이제 삼성 전기에서 경영선 기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휘는 스마트폰이니까 배터리도 휘어야 되겠죠. 딱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 2차 전지도 지금 삼성 SDI에서 개발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나오긴 나올 건데 그래서 지금 요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갤럭시 S3가 6월 달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휘는 스마트폰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냥 바폰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뭐 그래서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 제가 준비하는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화면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제가 좀 띄웠는데 지금 화면에 이거 보이시죠? 갤럭시 스킨이라고. 예, 보입니다. 보이죠? 이게 지금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해가지고 어째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유출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그 유리판 있죠? 여기가 이제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바뀔 건데 이 플라스틱으로 바뀐 소재를 지금 이제 아이컴포넌트에서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 테크윈이 요 소재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경합이 좀 붙을 건데 요 테라세미콘은 요 유리판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있죠? 화면을 보이게 하는 거. 그거를 만들 때 열 처리를 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테라세미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출시가 될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 시제품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주가가 좀 꺾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샀다 팔았다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좀 그런 건 조금 많이 그래도 조금 합니다. 아니 그거 제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고 매매를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향이 조금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린 화면 있죠? 갤럭시 스킨. 여보세요? 전화 오시네. 어쨌든 요거는 조금은 조금 전에 갤럭시 스킨을 보여드렸듯이 조금은 버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라세미콘하고 아이컴포넌트 둘 다. 둘 다가. 예, 둘 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봐야 될 부분이. 똑같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그 어쨌든 뭐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한번 버텨보시고요.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팔았으면 좋겠는데
예.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 그 IR팀에서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간 질환이죠, 간 질환. 예. 그 간질환 치료제 신약 그 간 치료제 그게 임상에 대한 현재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간 치료제가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예. HX1171이라고 그 물질이 개발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6월 14일 날 서울 아산병원하고 그 임상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이번 달에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게 돼야 주가가 가요 지금. 주가 지금 꺾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요거 제가 보기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가를 일단은 보시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질환 치료제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HX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HX1171 요 간질환 치료제 여기 임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번 예. 달에 나오면은 좀 갖고 가시고 안 나오면은 이건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 뉴스를 계속 꾸준히 보셔야 돼요. 전화 오는데 빨리 받으려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정리를 할게요. 테라세미콘하고 아이컴포넌트는 그 갤럭시 스킨 때문에 한번 버텨 보시고요. 예. 그 바이오톡스텍 이거는 간질환 치료제 그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간질환 치료제 임상한다는 소식이 이번 달 안에 안 나오면 일단은 파세요. 예. 그게 나와야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어떻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이제 감이 이제 잡히시죠? 예. 예. 두 개는 버티고 하나는 임상 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 달 말까지 안 나오면 그냥 교체. 여기 테라스미콘 같은 경우는 그럼 그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좀 버티라. 예, 테라세미콘하고 아이컴포넌트 두 개 다. 예. 예. 두 개 다는 버텨보시고 예. 바이오톡스텍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치료제 얘기, 임상 얘기 안 나오면은 파는 게 네. 낫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부산에서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종근당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3,200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종근당은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종근당은 네. 뭐 국내 3위의 그 대형 제약사고요. 상당히 뭐 탄탄한 그런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가 있죠. 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 사실상 그 신약 개발 회사를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동아제약이 그러니까 회사 내부내에 이렇게 좀 있고 또 중해제약이 있죠. 중해신약 이렇게 따로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약가 개편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고요. 근데 실상으로 보게 되면 종근당은 실적이 다른 기업들 제약사들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R&D 연구개발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수익성 제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가 개편이라는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약 쪽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그 제약사들은 역시나 그 자금이 많은 탄탄한 제약사들밖에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동아제약이라든지 종근당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중에서도 제약회사들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꼽히는 게 종근당인데 사실상 근데 그 약가 개편 이 얘기 때문에 약가 인하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질질 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기는 뭐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또 퇴출을 당하거나 그런 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없다. 다만 주가가 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거지만 말 그대로 종근당은 다시 한번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R&D 비용 투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그 집이 크게 뭐 손절가를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네. 임의적으로 17,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가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주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목표 주가를 뭐 단기적으로만 그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선 6배수 정도밖에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한 25,0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아마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보유 관점 괜찮으시다 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1591번님께서 스틸 플라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700원이고요. 비중이 100%예요. 혼나실 준비 좀 하셔야겠나요? 아니 지금 뭐 그 비중 갖고 안 뭐라잖아 이제. 아, 네. 비중 갖고 이제 안 뭐랍니다 이제. 예. 어차피 뭐 비중 갖고 뭘 해봐야 들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해서 잠시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네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자 일단은 좀 지금 제가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스틸 플라워 같은 경우에 그 가스관 관관주죠.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그런데 요거는 일단은 가스관 테마가 좀 있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 때까지 이것도 테마주잖아요. 테마주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은 30%뭐 이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 가격과 상관없이 조금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주식 투자 비중이 뭐 전체 이게 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00%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그 자금을 굳이 손실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2.6%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그저께도 현재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3일 전에 추세가 한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 아깝지만은 조금 그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르기 힘드실 텐데 잘라야 될 때 못 자른 부분에서 1차적으로 후회를 하게 돼 있고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부분에서 보세요. 그저께 5일선 이탈할 때 요때 있죠. 요때 아니라도 그 다음날 5일선에서 회복 못하고 미끌릴 때 요 날은 분명히 아침 쪽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 놓쳤죠. 그리고 지금 잘 볼게요. 지금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려버린다면은 지금도 팔 수 있는 두 번째 자리를 놓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추적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요거는 파는 쪽으로 아깝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면 못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요거는 팔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 축소도 아니고 전량 매도인가요? 네, 전량이요. 전량. 네, 알겠습니다. 칼 같은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삼성생명을 정말 사고 싶으시대요. 매수 가격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보험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보험주는 굉장히 자주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보험주로 거의 뭐 경기가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보험 상품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일단은 우선권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축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그 증권사 증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빼면 말 그대로 갖고 나올 수는 있는데 보험을 한번 계약하면 이제 못 가져 나오죠. 그러니까 네. 가져 나오더라도 일부만 가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굉장히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 뭐 고령화 뭐 이런 얘기 이제 둘째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그 보험주들은 적정 가치라는 게 측정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제조업의 그런 분석 방법들이랑 전혀 틀리고 보험주들을 만약에 진짜 투자하시고 싶다면 이거는 적립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차익 실현한다는 개념이 가장 안 들어맞는 게 보험주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보험주는 저는 매수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 말 그대로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축을 하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보험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 아닙니까? 뭐 옛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그 문화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돈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한 번씩 도와주고 뭐 두레나 이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에서 역시나 그런 것들 개 모임 혹시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게 되면 아마 향후에는 큰 수익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품앗이 맞아 두래요. 걔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남들 도와준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 산업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추천은 드리지만 역시나 많이 사면 안 된다. 적금을 사는 식으로 사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옆에 앵커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얼버무리고 있다가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쩍 아시라고 몰래 종이로 적어드렸는데 그대로 말씀해 주시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 들어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하시는 가격은 22만 6천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64%라고 하시네요. 비중을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네. 근데 잠시만, 스틸 플라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팔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그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왜 SK 이노베이션은 팔 수가 없는지를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자, 볼게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차트를 월봉을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07년도에 55만 원까지 갔죠. 55만 원까지 갔는데, 자, 2009년도에 말경에 지금 이게 16만 8천 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걸 팔아라고 솔직히 팔 수가 있겠습니까? 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게 요 화면만 본다면은 다시 55만 원까지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나고 보면 이렇게 주가 회복이 언젠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 예를 들어 드렸죠. 그리고 대표적 포스코. 자, 포스코도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도 지금 이제 2007년에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요것도 2007년도에 76만 5천 원까지 갔던 건데, 요걸 요 76만 원에 사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 만약에 30만 원까지 내려갔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70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 는 고민이 좀 되겠지만은 요것 저때는 주가 회복 구간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볼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22만 6천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1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7만 원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종목이 그리고 정유 업종이라는 업종이 절대 계속해서 소외될 업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네.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 앞에서 보셨듯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분명히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은 그래서 그 얘기 좀 더 좋게 포장을 좀 해보자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은 제가 올라간다 빠진다 해갖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1차적으로 요거는 8월달 급락 있죠. 22만 원. 제가 네. 예전에 S홀더 지금 팔지 말라 그래갖고 좀 물려 계신 분 분명히 아주머니 계실 건데 그분도 상당히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요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빠지지만은 나중에 매수하신 가격 분명히 줄 겁니다. 요거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시간이 무조건 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22만 6천 원 지금 어차피 대응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작게 생각, 속이 진짜 너무 상하실 거예요. 상하실 거지만은 그래도 요거는 시간을 믿고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SK이노베이션 종목 진단은 시간이 약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경남 진주입니다. 네, 이번에도 진주에서 받아보네요. 경상도에서 두 분이나 만나봅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대화제약이랑요. 네. 웅진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네, 대화제약과 웅진에너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예, 대화제약은 6,800원에 네. 30%고요. 네. 웅진에너지는 8,400원에 30%입니다. 8,4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30%시라고요. 예, 일단 두 종목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대화제약 6,800원의 비중이 30%, 웅진에너지는 8,400원의 비중이 30%, 예, 현금 비중이 40%신 거고요. 예. 두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 대화제약 네. 지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하고요. 아, 지금 매도 타이밍인지 대화제약이요? 예, 아니면 향후 좀 이렇게 뭐 기업 분석 같은 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웅진에너지는 또 어떻습니까? 웅진에너지는 너무 네. 비싼 가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지금 손절해야 되나 안 되나 그게 궁금해서. 네. 두 종목 다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옆에 이성규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눠주세요. 예, 예. 네, 이성규 팀장님께 또 이 제약주가 가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예,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대화제약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화제약이 주력 혹시 그 상품이 뭔지 아시나요? 대화제약? 뭐 경구용 항암제 네. 관련해서 그거는 맞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약 부분이고 원래는 파스입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쓰는 파스들이 그 대화제약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장성은 없죠. 성장성은 없는데 이 회사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그 영위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캐시카우적 측면입니다. 파스는
뭐 이런 때나 저런 때나 뭐 다 쓰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약 부분들이라든지 항암제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이익이 발생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항암제라는 거가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게 사실상 여러 그 관련 기관들에서 연구도 하고 나는데 정확한 항암제가 없죠. 예. 사실상 그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항암제를 딱 이렇게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임상에 성공해서 그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팔리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검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 말 그대로 그런 측면에 비해서 감소한다거나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이 다 빠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라는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부실한 기업이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 자체가 좀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기업은 손절가를 좀 딱 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거기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6,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보세요? 예. 네, 손절가는 6,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그렇게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고점 부근 완전히 말고 한 7,200원 선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지켜주셔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웅진에너지인데, 웅진에너지는 사실 장사는 되게 잘했어요. 매출액은 막 늘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그 인고페이 와이퍼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익성 마진성이 안 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당기순이익을 작용을 했는데, 매출액이 좋다라는 것은 웅진에너지가 그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의문인 게 그러죠. 썬파워에서 이 회사 원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 매각을 해버렸죠. 최대 웅진에너지 매출처가 바로 거기입니다. 썬파워라는 그룹에 거기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거기다 이제 매출을 가장 올리는데 그것이 가장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이 물론 작년에 장사는 잘했습니다. 매출 장사는 잘했어요. 이익 장사는 못했는데 그것들이 올해 매출액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확실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썬파워가 말 그대로 웅진에너지가 정말 이익성이 좋다고 한다면 지분을 팔았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그룹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핵심을 다 몰아가죠. 핵심 자체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분을 사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 후자 둘 다 배제할 수는 없고요. 후자가 일단 좋은 쪽이고 전자는 굉장히 안 좋은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래서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역시나 웅진에너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그 이익 모멘텀 이익 대비해서는 역시나 이 기업도 여전히 고평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거품이 다 해소된 건 아니니까 6,300원 선은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태양광 산업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어떤 시점하고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돌아선다 그런 가정하에 목표 주가는 제가 10,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태양광 산업 자체가.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뭐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좀 정해드렸으니까 이런 손절가나 목표가만 좀 잘 정하셔가지고 그것만 좀 잘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혹시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땐 그때 또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상담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저희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 들어온 종목 살펴볼게요. 5475번님 오래 기다리셨죠. 후성 매수하셨는데 7,5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올라가지 않고 떨어집니다. 답답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네. 1차적인 주 사업이 뭐 냉매가스, 특수가스, 냉매가스죠. 냉매가스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냉매가스 쪽에서 이제 그 2차 전지 그 뭐죠?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 그 요소인 그 6%화 발음하기 참 힘들어요. 참 이렇게 말이 좀 많이 어려운데 네. 6%화 인산 리튬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그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LG화학 쪽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2차 전지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돼야 이 회사가 조금 주가가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조금 그 2차 전지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부각이 될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회사가 긍정적인 부분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2차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제품들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해질 요 요소를 현재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 인산이 지금 요거 상당히 발음하기 너무 힘드네요. 요거를 어쨌든 생산하는데 어쨌든 뭐 그쪽으로 그 모바일 기기 쪽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긴 2차 전지라는 게 지금 내일 당장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좀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게 조금 단기적으로 좀 그 8,500원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약간은 좀 꺾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지금 이제 완만하게 조금 완만하게 꺾였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지금 그 화면에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죠.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하락 추세됩니다. 지금 이제 선을 그어 보니까 여기서 계속 걸려요. 지금 걸려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도 7,500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아래쪽 7,000원에서 크게 그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추세대에 좀 걸리는 모습이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현재 다시 한번 여기 계속 하락 추세대 계속 걸리죠. 여기 걸리는데 최근에 와서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추세를 돌리는 시도는 현재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 그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반등이 이제 다시 한번 재시도가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제시도 나왔는데 시도가 나올 때 이 추세대를 만약에 뚫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추세대에서 다 저항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미끌리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하신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늘 그리고 내일 적어도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쪽으로 봤을 때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해달라고 일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장을 받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적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0006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1,400원이고요. 비중이 20%. 매도 시점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현재 수익 중이신데요. 일단 네. 그 코데지 컴바인 하면 우리나라 그 토종 SP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패스트 패션 이쪽에 이제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디자인 보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이쁜 옷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시장에 안 알려져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고요. 일단 제가 단점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코데즈 컴바인의 경영진이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왜 불안하냐면 어떤 그 경기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충격을 흡수할 만한 회사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손실도 나고 기업이 적자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수익성 제고들을 통해서 조금씩은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그것만 개선을 해 나가게 되면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패스트 패션이고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코데지 컴바인도 이익 개선세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현재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주가의 그 패턴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네. 여기서 크게 보면 제가 원래 차트 설명은 잘 안 하는데 이 모양새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좀 제가 바꿔서 드릴게요. 보게 되면 이 큰 모양새가 뭐냐면 일종의 그 접시형 패턴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힘이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제 제가 그런 개념에서 말 그대로 패턴 분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관점. 근데 손절가는 1,470원 선 반드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 많았던 1,700원 선 그리고 일단 거기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그때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 도달했다고 해서 확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른다라는 상담이었고요. 다음 정보 살펴볼게요. 6630번님 하이스틸 보내주셨네요. 비중은 15%, 매수하신 가격이 55,000원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장기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상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이분 지금 현재 세 번째, 제 기억으로는 이거 세 번째 같아요. 이게 3월 6일인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월 8일 맞을 것 같은데, 55,000원 가격을 보니까 그분 맞는 것 같아요. 그 자꾸 이제 오늘 그때 3월 6일은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3월 6일은 그 팔아야 될까? 그리고 3월 8일, 그리고 6일이죠. 하여튼 자꾸 헷갈리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세 번째 의뢰를 하시는데, 이제는 뭐 이제 장기로 보실 생각까지 하시네요. 이게 못 팔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팔아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파니까 이제는 매수가까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자포자기 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장기로 가면 매수가 회복이 될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전에 그 스틸 플라워 있죠. 스틸 플라워도 마찬가지로 강간주였고 하이슬라도 마찬가지로 강간주인데, 이거는 조금 스틸 플라워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뭐 45,000원, 44,000원 부분에서 이제 더 안 빠지고 조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테마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장기로 가져갈 종목인가 그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자, 가스관에 대한 테마는 분명히 다음 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가스관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통일이 된다는 소리가 거의 똑같은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불성설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또 5만 원까지 일단은 바닥을 잡고 이제 이제는 더 안 빠지니까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21선까지 47,000원 정도 주면은 매수가 생각하지 말고 손절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47,000원 가서 또 한번 밀리면 다시 한번 의뢰가 오실 것 같아요. 자꾸 의뢰를 하시고 말 안 들으시면 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일단은 그 44,000원에서 계속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요. 이거는 스틸 플라워보다 차트가 그나마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44,000원에서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요거는 일단은 48,000원, 요 48,000원 회복하는지 요거 보시고 48,000원까지 일단은 48,000원까지 주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48,000원 이상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욕심을 내보는 쪽으로만 말씀 한번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모빌리언스 5,6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 장기도 될까요 하십니다. 번호는 3958번님이네요. 모빌리언스 어떻습니까? 네, 저는 모빌리언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그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50% 넘는 점유율을 역시나 가지고 있죠. 재무 구조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근데 워낙 테마적 요소 별로 그게 호재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과 손잡았다, 뭐 페이스북과 손잡았다, 그것이 사실상 호재는 호재 물론 호재죠. 근데 호재긴 호재인데 그게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단번에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약간은 무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할 때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건 간에 스마트폰 안 쓰는 저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수익성 제고는 된다. 그리고 뭐 그렇게 고평가, 옛날처럼 고평가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00원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익 개선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목표 주가는 물론 단기적으로 뭐 6,000원 선을 드리지만 장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모두 해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태근 전문가, 이성규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에 부산에서 서울경제TV가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